반갑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거의 기본 강의 때 풀었던 문제, 그리고 제가 여기서 풀어주는 문제까지 하면 거의 한 60% 정도 문제를 갖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갖다가 그 수업 때 풀고 있죠. 꼭 혼자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혼자서. 제가 이제 같이 풀었던 문제도 혼자서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 푸른 문제를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 배운 내용, 그리고 수업 때 문제풀이에서 같이 풀었던 내용을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혼자서 또 풀어보십시오. 이 문제가 풀리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 실력이 일단은 기본 단계까지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저는 합격하기 전까지 있죠. 제가 이제 선택했던 기출 문제집 그걸 갖다 한 20번 정도씩을 7과목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볼 때는 한 번 1회독 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게 그 해독이 쌓일수록 되게 빨리 보게 돼요. 그리고 해독을 쌓아가면서 되게 평범한 선지, 완전히 내 상식이 돼버린 선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살짝 체크를 해주세요. 앞에 뭐 검은 점을 찍는다든지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제 선지에 이제 검은색이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 완전히 내가 이해한 선지, 뭐 이런 선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갖다 좀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선지는 다시 보지 말고 있죠. 좀 헷갈리는 선지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독을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문제집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팁들을 갖다 좀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짧은 시간에 문제집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문제집을 완벽하게 점령했다, 기출을 완벽하게 점령했다, 공부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빨리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본 강의 때 풀었던 문제는 지금 번호를 안 불러드리고 있어요. 1강의 때만 불러드리고 앞으로도 그냥 안 부르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이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지금 123번 같은 경우가 기본 강의 때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 그거 제키고, 그리고 이제 124번 들어가겠습니다. 고대 제도사 이제 첫 번째 문제. 고대사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구려의 관등은 형계, 사작의 관등 등으로 나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관등들에 보면 자주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죠. 그러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솔계, 덕계,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찬계, 그리고 이제 남아 뭐 이런 키워드들. 고구려는 형, 사자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고조선은 부함준왕 때 이미 상대부 장군 등 관직 체제를 갖추었다. 고조선에도 관직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중 가장 자주 빈출되고 언급되는 게 상대부 장군 등이에요. 그리고 3번에 이제 고구려는 사자, 조의, 선인 등 관직이 존재하였다. 고구려 이제 초기 관직이에요. 초기 관직. 대가 밑에 사자, 조의, 선인 같은 하위 관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신라의 관등은 솔계, 덕계. 솔계, 덕계는 백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삼국의 관등, 그 관제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들 빈출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삼국의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율령반포 불교 공인 플러스 또 뭐 했어요? 얘가 율령반포 불교 공인 태학설리까지 해가지고 중앙집권화를 완벽하게 했죠. 이 중앙집권화를 뒤집어서 표현하면 지방 세력에 대해서 통제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신라 지정왕은 국호를 신라, 왕의 칭호도 마륵간에서 왕으로 바꾸었다. 지정왕에 두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첫 번째 캐릭터가 땅을 증가시키는 왕, 땅의 힘을 증가시키는 왕. 두 번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나라다운 나라로 만든 신라라는 칭호,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썼던 인물입니다. 왕이라는 칭호와 신라라는 국호. 그 다음에 3번 백제 무령왕. 자, 무덤왕이죠.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 부여로 도읍을 옮기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성, 무의종, 무령왕이 아니라 성왕의 업적이죠. 22담론은 지금 무령왕의 업적이 맞습니다. 백제 성왕은 중앙간청을 22부,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5부 5방과 22부, 성왕, 이를 성자 해가지고 관제들을 갖다 정비했던 왕, 백제의 관제를 정했던 왕, 그리고 백제의 중흥을 이루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왕 구주 오소경 정확하고요. 주에는 지방감찰관으로 보이는 외사정이 파견되었다. 외사정이 이제 문무왕 때 파견됩니다. 이거 은근히 자주 물어봐요. 외사정 꼭 기억을 하시고 문무왕까지도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소경을 전략적 요충지로 두고 도독이 행정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신라에 보면 구주 오소경이 있었죠. 오소경은 특별 행정구역으로 써 있죠. 오소경을 다스린 애들은 도독이 아니라 사신이었어요.
구주를 다스리는 애들이 처음에는 이제 삼국통일전에는 군주로 불리다가 통일되고 나면은 총관을 거쳐서 도독으로 이름이 정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 이름과 오소경이라는 특별 도시를 다스렸던 특별시장의 이름을 구별해 달라는 거죠. 도독이 아니라 사신이에요. 3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촌주가 가나라는 촌 이외에 향부곡이라는 행정구역도 있었다. 이거는 이제 뒤쪽까지 공부한 학생들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진도 따라 처음 1회독을 듣는 학생은 조금 낯선 지식일 건데 예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까지. 향부곡은 신라 때 설치가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수가 설치되는데 그건 고려 때 설치돼요. 특수한 행정구역으로서 양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차별받는 마을. 향부곡은 신라, 소는 나중에 고려 때 등장하고 조선 되면 다 소멸하는 좀 특수한 행정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상대등과 시중, 중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대, 시중, 중시는 국왕, 보자, 국가 행정의 실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맞죠? 왕의 이제 오른팔이라고 했습니다. 왕명을 집행하는 기구예요. 하대, 시중, 화백회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권력이 약화되었다. 자, 시중, 중시랑 화백회의 상대등은 경쟁관계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 시중의 힘이 강해지고 왕권이 약해지면 시중의 힘이 약해진다. 상대등은 그 반대고요. 중대, 상대등, 국왕, 경제, 귀족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였다. 안 되죠. 중대는 왕권이 강하니까 이 상대등의 힘은 약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대, 상대등은 왕권 위협하는 존재, 유력한 왕이 계승제로 인식되었다. 맞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왕 못지않게 강력한 힘으로써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기도 했죠. 그다음에 이 지도예요. 지도를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가 계속 9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한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금성 해가지고 경주 일대 수도가 딱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오소경 있고 구주 오소경이에요. 구주 오소경 이런 걸 갖다 지도로 갖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지도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통일신라 시기고요. 1번 경제소, 유양소를 통제하였다. 이래도 관한 학생들은 몰라요. 경제소, 유양소는 조선시대 때 등장하니까 X. 그 다음에 지방 22남로 요거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백제, 무덤함, 무령화. 그 다음에 전국의 주요 지역을 12목을 설치하였다. 이것도 이래도 관한 학생 모르죠. 그러니까 고려예요. 지방간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두었다. 신라 때 있죠. 통일신라. 문무왕은 삼국시대 왕인 동시에 통일신라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 왕이 이제 외사정을 갖다 파견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밑줄군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은 즉위 후 연호를 인안으로 고쳤다. 무인이 대문을 건설하였다. 무왕 인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무왕이에요. 그 밖에 또 무왕을 알리는 힌트가 볼까요? 흑수가 나네요. 흑수 말갈 얘기하는 거고요. 배신자 그 동생 대문해와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흑수를 공격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당과 함께 우리를 배반하려고 하였다. 이런 문구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무왕 때 당과의 싸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힌트가 또 발해고라고 발해왕이라고 또 나오네. 발해왕 하면 5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국한 고왕, 그리고 멸망한 애왕, 그 다음에 무문선 해가지고 자, 만주 동무산 나라 세웠다. 고왕 대조영, 장문유 싼동반도 공격. 이거 이제 발해 선방이죠. 그리고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영 총부. 중경 현덕부가 막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상경영 총부는 알아야죠. 발해 진짜 수도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상경영 총부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를 천도하였다는 거예요. 발해에서 천도했던 왕하면 누구로 연결해라? 문왕이 돼요. 오경 15부 62주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였다. 이건 누구다 그러니까 선왕, 태양처럼 빛났던 선왕. 발해와 관련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문제용은 있죠. 발해에 이제 5명의 왕, 고왕, 애왕은 어쩌다 한 번씩 거쳐가고요. 무문선이 주인공이에요. 걔들을 갖다 구별할 줄 아냐 물어보는 거죠. 자, 수도 천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럼 누구예요? 문왕이 되는 거예요. 신라도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였다. 문왕 때 이제 당과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라와의 전쟁도 끝나고 그러면서 당과 교역을 하는 조공도라든지 신라랑 교역을 하는 신라도 같은 게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고려, 국왕, 표명, 일본과 교류하였다. 문왕과 무왕이 둘 다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은 좀 고난도긴 해요. 근데 이제 문왕이 보냈던 게 더
더 유명해요. 문항. 그래서 문항이 보냈던 국서부터 확실히 구별하겠습니다. 문항이 일본에 뭐라고 국서를 갖다 보내냐면 있죠. 나 고려왕 대원문은 하면서 뒤에 내용은 안 중요한데 나 고려왕 대원문은 스스로 있죠. 고구려왕. 고려가 고구려를 줄인 말이에요. 고구려왕으로 칭하는 이런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고려 국왕을 포병하고 일본과 교류하였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무인이 대문을 문항,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하였다. 맞죠? 장문으로 하여금 싼둥반도 공격. 이거는 이제 무왕에 대해서 틀리는 겁니다. 다음 발의 선왕, 태양처럼 빛났던 반짝반짝 선왕이에요. 5경 15부 62조 맞죠? 그 다음에 수도를 동경 용원부, 상경 용천부, 수도 이전은 문항이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말갈족, 복속, 요동 지역을 진출하였다. 자, 이게 좀 쉬워 보이는데 이거는 포인트가 있어요. 잘 구별해 주세요. 자, 무왕 때도 영토가 일부 확장되었고 문왕 때도 일부 영토가 확장되었는데 둘이 좀 범주가 달라요. 무왕 때는 있지 않습니까?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선왕 때는 있지 않습니까? 요동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요 두 개를 좀 구별해 주세요. 두 개를 크로스해가지고 오답이 선지가 나올 수 있어요. 북만주가 넓습니까? 요동이 넓습니까? 자, 요동은 이 일대를 얘기하고 북만주는 이 일대를 갖다 얘기해요. 그 요동이 더 넓어. 그러니까 선왕이 더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왕이 전성기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남쪽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확대하였다. 얘가 이제 누구야? 그러니까 선왕 때 저기 밑에 요동 일대를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라와 국경선을 접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문항, 수도 천도쟁이, 문항 빼고 나머지 전부 선왕의 업적이 많습니다. 다음에 이제 발해와 관련된 다음 역사적 사건들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은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형들이 있죠. 발해 이제 왕들을 갖다 구별하는 문제. 그거랑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구별하고 동시에 이제 순서까지 잡아보라는 문제죠. 자, 당에서 해동성국. 요거는 발해 태양처럼 빛났던 선왕이죠. 그러니까 선왕, 무문선 중에 이제 선왕. 선왕이 이제 기역번.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라에 의해서 호란성이 포위되었다. 호란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해가 있죠. 요 나라랑 마주치는 거는 발해 멸망할 때 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멸망, 예방. 그 다음에 중경 현독부, 이거는 이제 수도 천도하는 거죠. 문항, 디귿번. 그 다음에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신을 파견하여 처음 통교하였다. 자, 당과 신라랑 견제 전쟁을 하는 것은 누구 때요? 무왕 때. 그리고 무왕도 일본의 사신 편지를 갖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시마 때 가서 구별하시면 돼요. 고구려와 부여를 계승하였다. 이런 표현을 갖다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얼, 디귿,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이제 발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왕들 구별하는 문제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추가로 출제되는 문제형이 뭐냐면 발해 이제 정체성이요. 발해는 이제 말갈족, 다수의 말갈족 그리고 소수의 고구려인들이 섞여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자, 말갈족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역사인가 아니면 고구려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인가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 발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됩니다. 이 나라 상경성 나오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발해예요. 그 다음에 주작대로 봐도 발해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이 선지파하는 데는 관련이 없는데 봐두세요. 절터가 있었다 했죠. 그러니까 발해도 불교가 이제 일정 수준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1번 전성기인 선왕 내 일본에 의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선왕 때 해동성국 맞아요. 근데 틀린 건 뭐냐면 일본이요. 일본이 아니라 당에서 불렀어요. 우리 어디 저 총구석에서 있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저 총구석 뭐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보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칭찬을 한다. 그러면 좀 뭔가 이제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것도 비슷했던 거예요. 저 총구석이 이제 일본에서 우리 칭찬하는 것보다는 자, 당에서 우리한테 해동성국이라고 칭찬을 하니까 우리가 교과서에도 씻고 우리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일본은 아닙니다. 당. 그 다음에 이제 궁전터에서 온돌 장치가 발굴되었다. 자, 온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구려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그 온돌 장치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국악 표병 일본과 교류하였다. 문항 때 있었던 일이죠. 이것도 이제 고구려의 역사를 계승하였다. 그 다음에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발해 삼성육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 중에 정당성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정당성의 재상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고 했어요. 뭐 선조성, 중대성 이런 거 있어. 근데 이거 안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시험 선지에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정당성을 제대로 아냐 모르냐를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중대성, 뭐 선조성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정당성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주인공이에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왕 때 대부분 말갈족 복속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 중앙에 시비를 두어 왕군과 수도경비를 맡겼다. 자, 발해 군사제도는 중앙군 12만 배우고 우리 지방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 배워요. 왜? 지방군은 별도의 조직체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관들이 통솔을 하고 있어요. 그 통일신라, 동시대인 통일신라는 있죠. 구주 오소경에서 구주 오소경이란다. 구서당 10정 해가지고 지방군까지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발해는 아니에요. 발해는 지방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칭이 없고 있죠. 중앙군 12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구별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목축발달, 농업은 밭농사 중심 일부 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었다. 자, 발해의 지리적 위치가 부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부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축, 농업 발달, 그리고 이제 부여에는 벼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발해에는 좀 더 시간이 지났죠. 농업 기술이 발달했겠죠. 그래서 그 추운 지역에서도 이제 벼농사를 갖다 일부 짓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조직 삼성육부 군간 중대성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거 어때요? 지금 중대성이 나왔죠. 그렇다고 중대성 막 쓰면서 외우는 거 맞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성이 나온 게 네가 정당성을 제대로 아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선조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선조성, 중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성 대내상을 아느냐 모르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다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동 성국 선왕 때 청해진 이거는 발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라 하대 장보고 독자적 변호 맞죠. 무인이 대문을 건설하였다. 자, 중앙정치기구를 삼성육부로 조직하였다. 맞죠. 자, 다음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이제 말갈족이 대부분이다. 백성이 말갈족이 많고 토인이 적다. 토인이 촌장으로 삼는다. 이 토인이 고구려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료도 꽤 유명합니다. 토인이 고구려인이에요. 그 다음에 거란도, 영조도, 조공도, 신라도. 뭐 우리 이제 조공도, 신라도 이런 길들 알죠. 예, 발해란 걸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발해 지방제도를 물어보네요. 22개 담로, 백제, X, 경부주 체계를 갖췄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5도의 안찰사, 양계, 병마사. 이거 고려예요. 고려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르죠.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을 두었다. 신라예요. 신라. 고려까지 배우신 분들은 이거 좀 보면서 정답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경부주. 발해 지방정제도가 뭐예요? 5경 15부 62조. 수치를 빼버린 거예요. 개수를 빼버리고 경부주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5경 15부 62조로 암기한 학생들은 이런 데서 낚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공부가 확실하게 된 학생들은 일단 1, 3, 5번은 있죠. 4번은 발해랑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2번을 다시 보다 보면 5경 15부 60이죠. 그거구나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어설프게 공부하고 이런 배경 지식들, 다른 시대에 대한 지식이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이런 문제에서 당하기 쉽죠. 이게 그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빨리 완성을 하려면 기본이 충실해야 돼요. 기본. 막 잡단 뭐 잡지식들 많이 암기하려고 하면 공부가 완성이 안 되고 막 4년, 5년, 막 6년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막 6년, 7년씩 공부하시고 그래도 떨어지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공부를 하는 거 보면 딱 떨어지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범주를 너무 넓혀요. 그러니까 그리고 넓혀놓고 그걸 갖다 감당할 만큼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 적당한 여러분이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범위를 갖다 먼저 있죠. 확실히 커버하시고 그게 완전히 내 편이 되고 내 지식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덜 중요한 지식 하지만 시험에 나온 지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갖다 해가십시오. 그래야지 공부가 완성이 돼요. 여러분 이제 뭐 국사만 90점 나온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목까지 하려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리하게.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발해 주민 중 다수는 고구려계 사람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지금 보니까 발해 다수는 말갈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 뒷부분 문구도 잘 봐두세요. 이들 중 일부는 지배층이 되었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말갈족으로 바꾸면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구려인들이 대부분 지배계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갈족도 지배계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발해 역사가 수백 년입니다. 예외들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발해는 당의 수도인 장안성 본도 상경성 바둑판 모양으로 반듯하게 구획하였다.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격자식으로 도시구조를 짰던 거 있죠. 그게 이제 발해 장안성의 상경성의 특징입니다. 다음에 발해 문왕 때 당과 친선관계 맺은 후 교육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공도 같은 게 그 증거죠. 그 다음에 발해 통일신라와 경쟁의식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대립하기도 하였으나 때때로 사신을 파견하여 우위를 다졌다. 자, 이 선지 보여주려고 이 문제 골랐어요. 그러니까 발해와 신라의 관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왕 이후에 화해를 이루었어요. 신라도가 그 증거죠. 근데 그 경쟁의식 당한테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의 관계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민족적 동질성이 있는 반면에 둘이 막 이렇게 서로 까대는 이런 느낌. 자, 다음 문제. 후삼국 들어가겠습니다. 후삼국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견훤 그리고 궁예 왕건이 있죠. 세 명의 캐릭터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과정 그리고 통합 과정 순서 물어보는 문제 또 빈출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역은 있죠. 지금 보니까 신라의 운이 다하자 온갖 도적대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심한 자가 기역 니은이었다. 기역은 신라의 왕자 신라를 원수로 여겨 반란을 일으켰다. 궁예죠. 궁예. 기역궁예.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보니까 있죠. 니은 어디 갔어? 니은은 아들에게 화를 입었다. 자, 니은은 신라의 백성으로서 신라의 녹을 먹으면서 모반의 마음을 붉고 도읍으로 쳐들어가 임금과 신하를 죽였다. 그 신하 죽인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신라 왕이 신하한테 살해당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두 번 있네. 그러니까 경혜왕 그리고 이제 해공왕 요런 왕들이 이제 살해당했죠. 바로 이제 요 그 경혜왕을 죽였던 견훤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견훤. 아들에게 화를 입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흉악한 두 사람이 어찌 디귿에 안가할 수 있겠는가? 그럼 누구예요? 그러니까 왕건이 되는 거죠. 디귿. 디귿은 백성을 위해 몰아다 준 사람일 뿐이다. 백성을 위해서 활동했던 왕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에 국정총괄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고 구간등제를 실시하였다. 이거 어려운 고난도 선지예요. 그런데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궁예가 있죠. 궁예가 만든 시스템들이 고려 초기에 관제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 영향을 줬던 것들이 그 후고구려, 광평성 그리고 이제 구관등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봉이라고 불러야 정확한데 뭐 태봉이 어차피 후고구려에서 뻗어나온 거니까 광평성이라든지 뭐 내봉성 뭐 구관등제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게 이제 고구려에 영향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궁예는 무태, 수덕만세, 정계, 천수 이 연호 다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태 등 여러 연호를 사용하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견훤은 있죠. 지배 세력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자 디귿에게 귀부하였다. 귀부란 말을 여러분 잘 몰라도 뭔가 이렇게 넘어갔다 이런 느낌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왕건에게 투항하였으니까 맞는 선지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서남해를 지키는 군인 생활을 하다가 농민들을 규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지금 서남해면 이 일대죠. 우리나라 이제 그 전라도 일대요. 전라도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고 완산주에서 도읍을 정하였다. 정확한 표현이죠. 견훤, 후 고구려, 후 백제.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왕건은 기역의 신하로 있으면서 후백제의 나주를 점령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많은 전공을 세웠다. 지금 이거 왕건에 대해 맞는 선지예요. 그러면 지금 틀린 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역번. 광평성을 비롯한 여러 관서를 설치하고 구관등제를 설치하였다. 이거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에 연호를 무태. 함정이 숨어 있었네요. 지금 연호들이 쭉 숨어 있는 데 있죠. 이 연호에서 틀린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 요 천수예요. 천수.
제가 무태 등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연호에서 오답을 틀 수도 있어요. 만약에 틀게 된다면 어떤 연호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연호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수란 연호가 이게 왕건 연호예요. 왕건 연호. 나라를 개창한 왕들이 천자를 갖다 쓰게 되거든요. 천자 들어가는 연호를 쓰게 되는데 왕건의 그 연호가 천수예요. 이 연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 네 개의 연호로 갖다가 기타 뭐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연호를 암기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천수라는 연호가 궁의 연호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요. 가지고 이제 이렇게 꼬아놨어요. 공무원 시험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출제가 됩니다. 국회직도 되게 좀 잡다한 이런 좀 조잡한 문제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지 완벽하게 점수가 나와요. 자, 이제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이제 또 이제 후삼국의 전형적인 문제 패턴 중에 하나예요. 순서 잡는 문제예요. 순서 잡는 거 가장 기본이 이제 건국 순서, 그다음에 이제 통합 순서, 육자 중심으로. 건국 순서는 되게 평범했죠. 그러니까 맨 먼저 이제 후백제, 그다음에 이제 후고구려, 그다음에 이제 고려 요렇게 이제 건국이 되고 통합 순서는 육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었죠. 요 되게 쉬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 지식이 하나 들어가요. 발해 멸망. 우리가 여기서 잡은 거는 발해가 멸망한 시점이 아니라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세자 대광현이가 왕건의 품에 안기는 시점이에요. 발해가 멸망한 시점은 이 앞전에 있는 거예요. 앞전에 있는 거예요. 이 발해 멸망이랑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주요 전투 있거든요. 그 주요 전투 순서까지 잡아야지 후삼국 시대 때 순서를 갖다 완벽하게 우리가 마스터한 거예요. 요건 우리 기본형만 마스터한 거예요. 이 기본형에서 있지 않습니까? 발해 멸망과 3대 전투들 순서까지 이제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일명 나발공고예요. 나발공고는 무슨 공고냐면 공고인데 애들이 수를 갖다 되게 잘 맞춰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갖다 나발로 불어야지 입학할 수 있는 공고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발공고가 나주금성전투, 발해멸망, 그 다음에 공산전투, 고창전투예요. 얘들의 이제 순서만 잡아주면 돼요. 요 나발공고 중에서 나주금성전투 있죠. 요것만 후고구려. 나주금성전투는 왕건이 궁의 밑에 있을 때 발동한 거지 않습니까? 요것만 궁의 밑으로 들어가고 있죠. 나머지 8공고 있죠. 세 개는 전부 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려 건국 다음에 8공고, 발해 멸망하고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이 이후에 통합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발해세자 대강은이 왕건에게 안기고, 그리고 이제 뭐 견훤투항, 그리고 경수당 투항, 그 다음에 이제 선산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 멸망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 잡아볼까요? 건국과 관련해서는 후백제 얘기는 안 나와 있고요. 후고구려 건국, 니은번, 그 다음에 고려 건국, 미연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발해 멸망 나와 있죠. 발해 멸망은 고려 건국 바로 다음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디귿번 여기다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후백제 멸망, 요건 이제 맨 마지막 단계죠. 기역번.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멸망, 리을번.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니은, 미음, 디귿. 그리고 이제 리을, 기역. 기역, 리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구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견훤이 왕건에게 투항하는 시점과 선산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멸망하는 시점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 미음, 디귿, 그리고 리을, 기역. 요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요까지 순서를 잡을 줄 알면 여러분이 이제 후삼국 시대 순서 문제 완벽하게 마스터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전투들만 쭉 모아놨죠. 방금 배웠던 암기법 적용하시면 돼요. 나, 발, 공고. 발은 발의 멸망이니까 전투가 아니니까 빠지고요. 그 다음에 공, 고. 그 다음에 1, 2천 전투는 백제가 멸망하는 마지막 역사 사건이기 때문에 맨 뒤로 빠지면 됩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게 요 전투 순서와 그 후삼국의 건국과 성립과 통합 순서까지 얽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얽혀서 나온 게 최고 난도예요. 여러분은 최고 난도, 적어도 후삼국과 관련된 파트는 최고 난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예상 문제집에서 제가 이제 요 최고 난도 문제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삼국까지 우리 그 문제풀이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고려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